여러분, 집단 무의식이 무엇일까요? 마음 공부하다 보면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하고 친한, 오랫동안 친했던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 친구의 딸이 저희 첫째와 동갑이고 같은 반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어 레벨 테스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잘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토플이나 탭스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 그래서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공부를 시켜서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그게 당연하다, 그게 맞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집단 무의식이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와 만나고 나서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학원도 안 다니고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공부하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나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 아이는 뭐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머니가 돼서도 듣겠구나, 그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딱 앉으면 손주 자랑, 자식 자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바깥에는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단 무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깊게 대화하는 친구들 중에 집단 무의식에서 약간 벗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저희 대학원 후배인데 과학 교사를 때려치우고 혼자 이제 1인 기업으로서 그 동영상, 그러니까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취도도 높게 이렇게 소득을 얻고 있거든요. 네,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 나는 그런 거 다 믿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도 그렇게 좋은 교육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회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 친구는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고 신기한 곳들을 많이 데리고 가고 또 탐구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체험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요, 아들한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아이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심리를 전공했던 제 친구, 그 아이는 목동을 살고 있고 이제 아이들에게 목동에 살고 있으니까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않아? 좀 늦어도 되지. 아이의 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 집단적인 그 무의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지금 제가 저의 사유한 내용과 그리고 그 제 친구들의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그 홈스쿨링을 하는 그 저희 대학원 후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목동에 살지만 공부는 아이의 의사에 맡겨야 된다는 제 친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집단 무의식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집단 무의식에서 나와서 이 모든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할머니가 돼서도 이런 얘기 듣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옅게라도 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그 딸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그만큼 성취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돼서 비교를 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이 무의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게 강하게 이게 맞아 이건 아니지만 이게 맞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아이와 비교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몸이 나고 나의 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또 보여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렇게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집단 무의식도 생각이니까 생각을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